여기 밑에 요거 보이시잖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다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 차이가 보통 한 5살에서 한 10살 이상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마셔요. 저도 이거 늘 갖고 다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아침에 2개 정도 이렇게 툭 썰어서 집어 넣는데, 보통 제가 이거 만들어 먹으면 한 2번 정도 물을 리필해서 먹을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습관, 평상시에 이런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우리 피부는 저절로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성형수술 혹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의사가 되려면 일단 인턴하고 성형외과 이제 전문의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레지던트 요즘 많이 아시잖아요. 성형외과 레지던트 이제 4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성형외과를 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개업해서 쭉 한 게 이제 25년. 어떻게 보면 총 한 30년 정도 지금 성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의 가장 큰 그런 고민들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은 정말 다 틀려요. 이게 성형외과가 단지 미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거든요. 미용 앤 재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뼈랑 뭐 살이 없어졌다 그러면 뼈와 살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성형외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성이거든요. 제 성격상 어느 보다는 되게 다양한 걸 전 좋아하기 때문에 성형외과라 그러면 정말 다양성이 있는 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화가 고민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저희 환갑잔치 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60대에서 환갑잔치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정말 80대, 90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노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더 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노화를 없애는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생각이 전 듭니다. 노화라는 게 얼굴에 어떤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노화라는 건 제일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땐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이 있으니까 젊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 뭔가 피부가 약간 탄력이 푸석푸석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면서 저희가 노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보통 이제 환자분 상담할 때도 정말 딱 나이 들어 보이는, 제가 2가지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가 눈밑, 여기 눈밑 이렇게 볼록하게 지방이 나오고 피부 잔주름 생기고, 두 번째 팔자주름. 요 2가지를 저는 가장 크게 나이 들었다 볼 수 있는, 물론 뭐 피부가 처져서 막 사각이 되고 목주름 생기고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정말 2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 2개를 꼽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그 중에서 눈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눈밑은 이제 쉽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요즘 영화나 TV 이제 보다 보면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눈밑이 볼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저거 잔단하게 없애기만 해도 훨씬 젊어 보일 텐데 왜 저걸 안 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이분도 보면 뭐 이렇게 나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지만 여기 밑에 요거 보이시잖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피부가 늘어진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눈 안쪽에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서 레이저로 지방만 쏙 빼고 지방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다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 차이가 보통 한 5살에서 한 10살 이상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도 보면 이분은 30대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 눈 밑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냥 나이가 확 들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다리미 이렇게 빤빤하게 펴놓은 것 같지, 이거는 겉에 절개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 이런 분은 피부도 늘어졌기 때문에 피부 절개도 해야 되죠. 그래서 눈 밑에만 좋아하셔도 지금 훨씬 젊어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눈밑 처짐만 어떻게 개선돼도 네. 확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눈밑 처짐이랑 이런 눈밑 지방 같은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요인은 요즘 너무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화. 이 눈밑이 왜 볼록해지냐면 눈밑 지방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없었던 지방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볼록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눈밑 지방이 있으면 이 지방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지방막이 있고요. 아주 다양한 층들이 있어요. 근육층, 진피층, 피부, 이렇게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이 층들이 다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뚝 끊어지면 확 늘어지는 것처럼 얘들이 탕탕하게 잡고 있을 때는 지방이 안 나오다가 얘네들이 어느 순간
점점 약해지니까 이 지방이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눈밑 지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의사로서 신기한 게 저희 유전 무시 못 하잖아요. 저희 집안도 유전이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미간에 여기 주름이 쫙 있어요. 이거는 제 아들도 있어요. 20대인데 아들도 있어요. 이게 수술하다 보면 다 젊은데 눈 밑에만 볼록해요. 그게 이제 집안 내력이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 거죠. 그리고 또 뭐 따지면 또 환경적인, 요즘 워낙 미세먼지도 많고 중금속 오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서 염증 유발시키고, 요즘 이제 5월달 되면 자외선들 세지잖아요. 이 자외선들이 피부에 쪼이게 되면 특히 이제 눈밑은 우리 얼굴 중에서도 정말 얇은 데가 이 눈밑 피부거든요. 그 얇은 피부에 이 자외선이 쏘이게 되면 진피층에 있는 뭐 멜란이라든가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피부의 탄력을 딱 잡아주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부서지고 느슨해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피부 늘어짐이 생기니까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죠.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 이런 모든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있는데 반드시 자야 될 시간에 자줘야지만 우리 몸의 사이클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 당연히 몸에서는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역시도 눈밑 지방이 볼록해지죠. 그래서 어제 뭐 잠을 못 잤더니 눈밑이 아침에 까매졌어요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늘 다 아는 거예요.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본인들도 이유를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눈 이렇게 비비는 습관, 이것도 정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흡연, 이 흡연은 정말, 이거는 저도 예전에 정말 열심히 담배를 피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담배를 끊었거든요. 이 흡연은 피부의 노화를 악화시키는데 제일 안 좋은 거고, 술도 솔직히 따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정기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어떤 게 원인이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는 살다 보면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 지키면서 맞아요. 그럼 이제 홈케어 같은 거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네네.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근데 뭐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만히들 생각해 보시면 집에 뭐 초음파 마사지라든가 하다못해 이게 뭐죠? 옛날에 이렇게 바퀴다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세요. 홈케어 일단 제품들. 그거 열심히만 꾸준히 하셔도 효과 없지 않아. 근데 이제 늘 하시는 거는 반짝인 거죠. 오늘 좀 젖어 보인다? 잠깐 하고 또 던져놓고,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홈케어 제품이 있든지 그냥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집에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일단 냉찜질 할 수 있는 거는 얼음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지퍼백들이 잘 나오니까 조그만 지퍼백 있거든요. 요만한 사이즈, 그거 몇 개 이렇게 착착착 해서 얼려 놓으시면 그거 2개 딱 꺼내서 눈에다 올려놓으면 올리기 딱 좋아요. 그리고 그건 한 5분 정도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딱 시간도 딱 맞다고 생각 들고, 나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얼음물 담그시고요. 요 수저 푹 담궈놨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냉찜질 이렇게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요즘 또 아이세럼 뭐 크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꾸준히 이것도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 손에 조금만 이렇게 바르시고요.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림프 마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면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홈케어라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수면 잘 좀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또 워낙 다들 바삐 사니까 그것까지 맞추라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 하실 테니까 그거는 좀 힘든 노릇이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어두운 데서 보는 거 좋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음료수, 요즘 커피 아주 우리도 소비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흔히 마시는 뭐 커피라든가 뭐 탄산음료,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산성화 시켜버리면 활성산소가 증가시켜서 몸에 염증도 일으키고, 결국에는 염증이라는 거는 온 몸에 다 퍼지면서 그 각각의 세포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그 애들을 안 마시는 건데, 우리가 또 기호식품인데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조금만 줄이고 드시고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요즘 레몬수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마셔요. 저도 이거 늘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봐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아침에 레몬 한 2개 정도 이렇게 툭 썰어서 집어 넣는데 껍질은 이게 왁싱 처리가 돼 있어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막 인터넷 지도에 보면 뭐 어떻게 닦아라,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럼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겉에만 깨끗이 씻고요, 이 겉에 딱딱한 껍질만 딱 벗겨주시면 아예 하얀 껍질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만든 다음에 그냥 슬라이싱해서 넣어주시면 보통 제가 이거 만들어 먹으면 한 2개 정도면 한 2번 정도 물을 리필해서 먹을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산성수인데 그러면 더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상식인 게, 얘는 마시면 물론 처음에는 산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는 더 강산성이에요. 중요한 거는 들어가서 이제 대사가 되면 뭐 칼륨,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성 이제 미네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이제 pH를 맞춰주는데 오히려 레몬수가 훨씬 낫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하고 수술하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입이 텁텁해지고 입냄새 날 수밖에 없는데, 이 레몬수로 마시게 되면 일단은 입안도 상큼해지고 또 균을 죽여줄 수 있는 성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마시겠다? 그러면 팩에다가 하나씩 조금 더 잘라놔서 하나 정도 더 넣어서 갖고 다니시다가 다 먹으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습관, 평상시에 이런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우리 피부는 저절로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같은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네네. 눈밑지방 뭐 한다고 아이크림이나 아이백 크림 막 이런 거 그렇죠. 엄청 많이 광고하고 뭐 바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진짜로 없어지는지. 요즘도 가끔씩 나오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정말 미국 제품이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한번 딱딱딱 발라주고 났더니 비포부터 바로 이 볼록했던 지방이 쑥 들어가는 거,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공수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즉각적인 효과는 어쨌든 좀 나오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화장품 같은 거는 아이크림이나 세럼 같은 경우가 정말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안에 조직들을 다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지만, 실제로는 표피를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에만 살짝 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거 하나 믿고 하셨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물론 이제 아이크림에는 미백을 해주는 비타민 K도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재생을 하는데도 당연히 도움되는 정말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믿고 거기에 매달리시지는 마시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예방적인 차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시술 같은 걸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시술 쪽이 가까운 게 뭐냐면 경결막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눈 안쪽에서 레이저로 지방 쏙 빼서 지방을 튀어나온 걸 빼주고 꺼진 데다 옮겨주는, 이게 지방 재배치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좋은 시술이고, 수술이지만 실제로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고 꼬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만 이렇게 테이프로 혹시나 멍들지 말라고 이렇게 꽉 눌러 놓고요, 그 다음날 그냥 본인이 아침에 떼버리시고 이제 세수하고 출근하셔도 티가 안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술에 가깝지만 퍼펙트한 수술인 거죠. 이게 제일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눈가 잔주름, 요것도 보이면 보톡스, 보통은 보톡스는 한 3, 4개월이면 이제 약해져서 주름이 다시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세럼 아무리 열심히 바른다고 해서 주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톡스는 한 방만 딱 맞으시면 주름이 감쪽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기보다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그냥 1년에 2번만 맞으시라는 거죠. 그냥 6개월 단위로 와서 맞으시면 이런 미간이나 이마 뭐 이런 주름이 그냥 감쪽같이 펴지시니까 일단 보톡스 힘을 좀 빌리시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아시잖아요. 엑소점 뭐 제품들도 많잖아요. 뭐 리쥬란, 주베룩 많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실제적으로 뭐 MTLS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 달린 롤러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좀 피부 침투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주사기로 찔러도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사기로 놔주게 되면 피부 안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시켜서 피부를 점점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술은 한 번에
후에 딱 좋아지지만 그런 시술들은 결코 한 번에 좋아지진 않아요. 꾸준하게 이게 물론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비용이 또 생각보다는 꽤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물론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투자를 하시면 확실히 결과는 틀리거든요. 그럼 수술적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은데 확실한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젊은데 지방만 볼록하다 그러면 눈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경결막 지방 재배치 요게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화죠. 노화로 인해서 이제 주름지고 피부가 늘어져서 생겼을 때는 하안검 수술인데요. 제가 이 그림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 비포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요게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을 싸고 있는 요 막들이 보이잖아요. 요게 다 하나하나의 조직들이에요. 요거 이제 빨간 건 근육이고 이런 애들이 타이트하게 지방을 다 막고 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조직들이 느슨해지니까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아니라 밀려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버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늘어진 거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면 돼요. 그게 이제 하얀검 수술인데 우선은 피부도 늘어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 절개를 해야 되는 거고 피부 자르고 나서 여기를 딱 열고 들어가면 지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지방을 이렇게 많을 때는 잘라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은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 지방을 얘를 여기 꺼진대. 보통은 우리 안화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실제로 해골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보통 이 경계 부위들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볼록하고 이 부위가 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 이 뼈, 이게 이 뼈거든요. 이 부위는 이제 꺼지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수술 전에 여기는 볼록하지만 여기는 꺼져 있잖아요. 이 꺼진 부위에 이 지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흘려내려주는 거예요. 흘려내려서 오히려 지방을 재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방 재배치라는 게 요즘에 이제 수술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직들이 늘어진 것들을 다 타이트하게 다 묶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르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때 얘를 지방 재배치를 내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처럼 그냥 뺀 다음에 주사기에다가 해서 다시 쏴주는 것도 있어요. 마치 지방 이식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하안검 수술.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뒤집힌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 뒤집힌 경우 아예 이렇게 된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외반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의사의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냐면 수술이라는 거는 하안검 수술은 특히나 피부량을 제대로 다 잘라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아지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실제 수술은 중력 때문에 밑에서 당겨지거든요. 이게 당겨지니까 그나마 여기도 탄력을 다 잃어가지고 약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당기니까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이거를 피부를 조금 자르면 절대 안 뒤집혀요. 근데 조금 자른다. 수술 효과? 없죠. 부었을 때는 원장님 좋아졌어요 하지만 6개월 1년만 돼서 붓기 쫙 빠지면 피부 밑에 자글자글하고 피부도 볼록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까 그러면 욕심내서 내가 이거 1mm만 더 자르면 좋겠다 해서 정말 1, 2mm 더 자르는 순간 눈은 이렇게 슝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몸은 신기한 게 약간 뒤집힌 거는 한 몇 달 지나면 최소한 뭐 2-3달 이상 6개월 이상 지나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붙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6개월을 이러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똑같았거든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수술 끝났을 때는 약간 뒤집혀 있어야지 이게 6개월 돼서 붙으면서 수술 효과가 가장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제 지인들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6개월 3개월 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길거리 다니면 눈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세요. 눈에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수할 때 새순물이 눈에 들어와요. 막 이래요. 그게 왜냐면 눈을 이렇게 이만했던 눈이 이만해지니까 바람이 슝슝슝 들어오는 거고 피부가 여유가 없으니까 눈을 꽉 감지 않으면 그 사이로 비눗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수하실 때 눈을 꽉 감고 세수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의 외반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불편함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감수해라. 이거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뭘 수술 하나 추가를 했냐면 수술 끝났을 때도 뒤집혀지지 않게 아예 외반증 교정, 아예 딱 타이트하게 교정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금방 뒤집혀지잖아요. 근데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잘 안 뒤집혀져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두 가지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타이트하게 잡아줬으니까 피부를 더 자를 수 있어요. 아까 피부를 많이 자를수록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쌤보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자를 수 있는 장점, 더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장점, 이 두 가지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저는 꼭 이거는 무조건 하시자고 꼭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외반증 교정 수술까지 아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할 때는 뒤집혀지만 않으시면 문제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는 붓기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 어떤 수술보다도 회복도 빠른 수술이에요. 몇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지방 재배치만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눈의 밑에 볼록은 하지만 주름은 있지 않아요. 눈 안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지방 재배치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지방을 버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옮겨드리는 했더니 튀어나온 데는 꺼지고 꺼진 데는 볼록 튀어나와서 평평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눈밑 수술은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정결막 지방 재배치 3개월 이렇게 된 거고, 이분은 더 젊은 분이시죠. 분명히 여기도 볼록하고 근데 피부는 전혀 늘어짐은 없어요. 딱 봐도 피부 탱탱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드리면 다크서클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하고 나서 색소가 좀 있다 그러면 요즘 레이저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레이저 토닝 몇 차례 하면 훨씬 더 피부는 맑아지세요.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하는 눈 싹 뒤집어서 한다는 경결막 지방 재배치. 요거는 피부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애교살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보면 이분은 누가 봐도 이 피부 요거 안 자르다가는 지방만 쏙 빼서 지방 재배치했다가 이 남는 피부 요 위처럼 오히려 피부가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깊은 주름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100%. 그리고 또 자세히 봐보시면 이미 외반증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여기 눈 밑에 저 아까랑 사진을 보면 여기는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한 조직이 밖으로 보이잖아요. 이미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피부도 있지만 피부 바로 이 위에 보면 약간 반짝반짝한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은 되게 딱딱한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느슨해져 버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약간의 이미 좀 약간 동그랗게 좀 늘어져 보이는, 원래 팽팽해야 되는 게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이미, 이런 경우에 의사가 욕심부려서 있는 그대로 자른다, 이거는 100% 수술 끝나자마자 이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뒤집히세요. 그래서 반드시 뒤집히지 않게 외반증 교정을 반드시 해주고 나면 오히려 지금 수술 이렇게 끝났을 요 라인보다는 조금 더 평평해진, 혹시 사진상에 조금 보이시나요? 이게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이 루즈한 거를 좀 타이트하게 바꿔주는 외반증 교정까지 해서 절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쪽을 쓱 넣은 다음에 요 지방을 요 아래쪽에다가 내려 슬라이딩을 시키는 거죠. 쭉 펴놓는 거예요. 쭉 펴놓고 다시 올라가지 않게 뼈에다가 골막에다 지방을 잘 묶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혀지지 않게 저는 이제 외반증 교정을 딱 해주고, 그거는 반드시 또 앉아서 체크를 해야 돼요. 누웠을 때 디자인은, 누웠을 때 이게 우리 중력을 피하기 때문에 누워서는 절대 뒤집히는 경우 절대 없어요. 근데 누워서 너무 멀쩡하다 수술 끝냈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딱 보는 순간 여기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세요.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피부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오히려 피부가 나오면 더 자르면 한 있더라도 처음부터 과하게 자르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체크를 해서 피부를 다시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진상에서 보였다시피 이 지방 앞에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을 다 타이트닝을 시켜줘서 안에 조직들을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살 이상 젊어지셨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안검 수술, 지방 재배치하고 지금 2달밖에 안 된 사진입니다. 수술 시간은 정말 1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1시간 만에 이렇게 훨씬 좋아지시고 회복도 어느 수술보다 빠르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은 뭐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될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밑 처짐 고민이신 분들이 이런 거 받으면 어떤 반응 보이시죠? 그냥 젊어졌다죠. 다 손에 손잡고 친구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 하안검 수술이 이게 참 위험한 수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뒤집힌다 그랬잖아요. 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뭐 친구 소개 절대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불편한데 아무리 미용적으로 젊어졌다 그래도 본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친구한테 절대 소개시킬 수가 없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해놓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진짜 한 실밥 빼고 한 2, 3주만 지내도 훨씬 더 눈도 편하고 젊어지시니까 이제 바로 증상 좋아지시고 하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다 똑같으시잖아요. 주위 분들이 다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이거 소개받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렇지만 잘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수술보다도 소개가 쉽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젊어질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의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수술 결과만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